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1시 기준까지 어떤 변동 사항이 생겼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후 1시 기준입니다. 지금 1위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84.93%. 종목별 수익 이제 마이너스 종목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49.87, 슈젤은 8.3, 호텔신라는 12.37, 아이리버는 2.56, 오이솔루션은 1.36%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위 팀은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이 팀도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61.23%의 수익률.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에코프로 마이너스 0.37까지 손실을 줄였고요. 톱텍은 플러스권으로 돌았습니다. 0.49%의 수익. 텔코는 마이너스 5.95, OCI는 마이너스 0.6%, 뉴가 6.52%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전 종목 보유 관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3위 팀은 한만식, 신기영 팀이고요. 지금 2위 팀과의 누적 수익률 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1.1%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부터 선도전기까지 있고요. 라이트로만 마이너스 1.64, 나머지 종목들은 무려 10%에서 20%까지의 수익률이 고르게 나오고 있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상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4위 팀입니다.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요. 오늘 함께하는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0.59%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에 4종목 담겨 있고요. 한국전자금융, 녹십자셀은 6%, 5%의 수익, 그리고 삼성 SDS는 마이너스 2%의 손실, 조이시티는 마이너스 15.41%의 손실인데, 일단 조이시티는 오늘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5위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윤병호 스타 팀이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5.95%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웰크론, 코데지 컴바인, 롯데하이마트, 미투온 지금 종목들 들어와 있고, 코데지 컴바인이 지금 마이너스 13%로 손실이 좀 큰 상황입니다. 개인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별 수익률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만식 대표 폭스브레인이 25%, 최명성 소장이 이화공영이 25%, 송동현 팀장이 태고사이언스, 신기영 부대표의 젠백스,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49.87%로 종목별 수익률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 살펴봅니다. 신규 종목은 대원미디어, 키이스트, 레고캠바이어, 한올바이오파마, 인바디, 한국가스공사, 현대건설, 뉴, 대상, 펄어비스까지 모두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인데요. 이 룰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 하는데요.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2분이 한 팀을 맺게 되고 포트폴리오를 함께 운영을 하는 형식입니다. 요일별로 2분씩, 그래서 닷새 동안 총 10분이 함께 하게 되는 거고요.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 수익 실현과 매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요. 참여자가 한마디로 포트폴리오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본 뒤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가 먼저 나오고 있네요. 예, 코스닥 지수는 885포인트인데 먼저 코스피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덜 오르고 있고요. 여전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 시간보다 그래도 낙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이고 2446.7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2시 이전에 갑작스럽게 지수가 밀려 내려왔다가 조금씩 제자리 찾아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는데 지지부진한 흐름 코스피는 여전합니다. 일중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인데 외국인 매도 물량 100억 원 정도 늘었고요. 기관도 1374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매도 물량 많이 나옵니다. 개인이 1824억 원 순 매수하면서 오늘 저점 매수 들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85.20포인트입니다. 일단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0.9%대까지 상승세를 키운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역시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886포인트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코스닥 지수 활발하게 이동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매도합니다. 개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도 매도합니다. 외국인만이 지금 349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 집계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보합입니다. 1066원 40전에 움직임 없이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짚어주시고요.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말씀 듣고 싶고요. 남은 시간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지난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기대감이 컸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보합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적당히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어제장에서 미국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제 초반 하락 흐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나올 반등이 나온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대형주가 약한 흐름이라서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는 흐름인데요. 오늘은 기관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을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역시 포스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는 여전히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했던 흐름에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인데요. 종목들의 흐름 역시 매우 양호한 흐름이라서 단기 매매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제약업종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장 전반에 에너지를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런 모습은 지수가 웬만큼만 유지되면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큰 종목들의 경우에는 역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 매매는 항상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제약업종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마를 살펴보면 역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바이오와 자율주행차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테마들도 강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관련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은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정석이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은 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현재 장세는 코스피의 추세적 흐름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코스피의 흐름은 고점 이후에 하락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 단기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결국은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시장이 특별히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흐름으로 보이고요. 코스피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후에 지수의 조정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을 확실히 보였을 때 그때 상황을 확인하고 비중을 확대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흐름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일단 시장을 관찰하고 대응해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보수적 관점을 기본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물 전략은 적은 비중으로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서 시장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비중을 줄이고 종목 수를 줄이는 상태에서 단기 매매 정도만 반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전략은 지수가 확실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 전까지는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 흐름은 현재 위치에서 버티는 정도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좀 보수적인 대응을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그렇다면 그래도 남은 시간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코스닥 금융업종인데요. 코스닥 금융업종은 그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들의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좋은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특정 종목보다는 창투사들에 대한 단기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는 생각이고요.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는데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재무구조가 불안한 종목만 아니라면은 가격 메리트를 보고 단기적인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마주를 또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율주행차 테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세가 발생하면서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차피 중기로 갈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흐름이 완전히 무너진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흐름을 유지하는 종목이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차 테마, 그리고 코스닥 금융업종들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김형철, 이성배 스타고요. 지금 종목별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0.59%, 한국전자금융과 녹십자셀은 5, 6%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S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이시티는 마이너스 15%인데 안타깝게 오늘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김형철 스타 그리고 이성배 스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형철 스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보유 종목들 AS부터 해볼 텐데 어떻게 가볼까요? 일단은 두 종목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쁘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모멘텀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키오스크랑 그다음에 이제 무인 주차장 사업 부분들입니다.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일단은 물량 소화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 앞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11,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조금 뭐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충분히 뭐 목표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녹십자셀입니다. 오늘 장에 다행히 조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놓고 그 다음날 바로 이때가 3월 22일일 거예요. 예. 다음날 바로 한 10% 가까이, 그러니까 8% 정도 움직였다가 시장 꺾이면서 제약바이오 눌리면서 다시 눌렸다가 어쨌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그 자리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제 사실 녹십자 랩셀이 조금 더 강해가지고 이번에도 녹십자 랩셀한테 좀 뒤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녹십자 랩셀보다는 녹십자 셀이 조금 더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두 종목 다 괜찮지만 녹십자 셀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은 일단은 목표 주가까지 그대로 홀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성베스타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삼성 SDS와 조이시티. 삼성 SDS는 사실 지금 수익권과 지금 손해보는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조이시티는 좀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네. 조이시티가 좀 안타깝게 이제 손절이 이제 됐죠. 네, 손절이 됐고요. 이제 삼성 SDS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놓고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도 조금 장중에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뭐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쌍바닥권을 형성했다라고 또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 SDS를 이제 포트에 담았던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 관련이었죠. 이 삼성은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뭐 바이오와 SI, 뭐 블록체인 이 4차 산업 등에 대한 이 변화에 앞서가는 이제 국내 선두주자의 모습은 저는 이제 여전히 지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모든 산업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우리 산업에 있어서 이제 뭐 지형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산업 혁명에 있어서 좀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주 동안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 공동 이제 블록체인 이제 구축 사업으로 동사가 선정이 됐고요. 뭐 드림 시큐리티가 이제 같이 참여 중이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외인들의 순매수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도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터치한 이후에 재차 반등 시도하는 패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관점이다. 삼성 SDS 그대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이시티를 참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조이시티에 대한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 요소가 점점 이제 사라지기도 그쵸. 했고요. 조이시티 역시 차트로 놓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시장 이제 차트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꺾이는 추세였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앞으로 뭐 게임이 나오게 되거나 그 기대에 대한 이제 출시가 지연될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출시를 할 경우에는 뭐 상승 반전 뭐 충분히도 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종목 수익률 대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초에 제시했던 이제 손절가를 준수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를 담아서 재차 수익률을 노려보는 게 더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라고 놓고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5종목 중에 이미 한 종목이 매도가 됐고요. 한 종목이 오늘 매도가 됐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신규 종목 만나보면서 어떤 종목이 이 자리를 채워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하는 종목들입니다. 대원미디어, 키이스트, 레고캠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인바디, 한국가스공사, 현대건설, 뉴, 대상, 펄어비스까지 총 10종목입니다. 김형철 스타의 신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소개받아볼까요? 일단은 큰 컨셉으로는 컨텐츠랑 그다음에 이제 시장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요.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이제 좀 가져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대원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남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원미디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만화책이랑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콘텐츠 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 판권 같은 경우에는 뭐 원피스, 이제 도라에몽,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 지적 IP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와중에 많이 오르지는 않은 그런 움직임을 최근에 좀 보여줬었고요. 뭐 10,000원대에서 11,000원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4월달 이제 중순인데 5월달로 넘어가면은 뭐 어린이날도 있고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오로라나 아니면 대형 미디어들이 대형 미디어 같은 이런 이제 완구 쪽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모멘텀을 이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에 사실 닌텐도 스위치가 한 번에 그 모멘텀으로 끝날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70% 정도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키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움직임들이 좀 괜찮게 나타났었고, 뭐 대표적으로 뭐 JYP 이런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모멘텀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그 JTBC 쪽에서 새로 이제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입니다. 뭐 밥도 잘 사주는데 예쁘기까지 한 손예진 씨가 나와서 그 상대 역으로 정혜인 씨라는 분이 이제 상대역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모멘텀은 아무래도 중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제 최대 SNS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 쪽에서 이제 해시태그랑 그다음에 실시간 검색 뭐 이런 부분들을 1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혜인 씨 소속사로 되어 있는 FNC 엔터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한가를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오늘장까지 이제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FNC 엔터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봐볼 만한 한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 키스트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컨텐츠 K라는 그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서 이제 그 제작을 하는데, 키스트가 이 컨텐츠 K의 그 지분을 69%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별의 성 그대가 상당히 인기가 좀 많았을 때, 뭐 김수현 효과 뭐 관련돼서 키스트가 당시에 주가 한 2배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뭐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조금 높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5,000원 정도를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5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사실 뭐 지난주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시황을 말씀을 드릴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코멘트를 드렸고, 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 시장을 좀 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말고는 지금 시장에 사실 대안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약바이오를 뭐 일부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넣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 종목, 뭐 2종목 정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레고케인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종목을 원고를 이제 종목을 피킹을 하고 어제 마감 후에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한 지금 6%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랑 항응열제 이쪽에 대한 신약을 가지고 있는 그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ADC 요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의약품들을 연결해주는 그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달에 차세대 항암제 요 ADC 링커 쪽 미국 이제 특허를 취득을 했고,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35,000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두 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돌파 직전에 이제 뭐 피킹을 한 건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8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6만원대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도 일단 뭐 충분히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합성의약품 쪽 사업이랑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이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안구건조증입니다. 사실 뭐 지트리비엔티나 그다음에 안국약품 같은 그런 기업이 최근에 이제 뭐 안구건조증 또는 이제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시장은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최근에 미세먼지 부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전자기기 많이 사용하면서 안구건조증 환자가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치료제 그 HL036이 미국 임상 이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 HL161, 요게 이제 연말에 일상 완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좀 남아 있어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차트를 살짝만 좀 보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패턴들이 뭐 흔히 시장에서는 뭐 수건 돌리기 또는 뭐 미인 대회 이러한 이제 코멘트들을 많이, 또는 뭐 순화해서는 순환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자리 만들어지고 수급 들어오면은 그 신약이 뭐 일상이 됐건 이상이 됐건 뭐 한 번씩은 다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한올바이오 파마 지금 뭐 차트를 보고 계신데 뭐 레고캠바이오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옆으로 위아래 밴드 만들어 놓다가 직전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되는 부분들이 레고캠바이오에서는 오늘 나온 부분들이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강한 시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모멘텀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사실 수급적인 부분들이 더 우시가 돼서 밸류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시장이 그게 옳다라고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지금 이 자리에서 레고캠바이오는 고점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한올바이오 파마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인바디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봉이랑 월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014년도에 6,000원대에서 거의 그 헬스케어 업종들이 랠리를 펼치면서 5만원대까지 한 2년 만에 10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때가 그 인바디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체지방 분석기로 상당히 좀 유명하고, 체지방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건강 상태 체크, 건강 검진 하면은 그 이제 발 모양 그 판 위에 올라가서 양쪽 손에 이제 그 뭐 전류 흐르는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몸에 체지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기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받았었던 게 그때 인바디 밴드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그때 핏빛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장 대박 를 치면서 같이 이제 모멘텀을 좀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나서 고평가 이슈가 있었고 실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2만원대에서 작년부터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외 매출, 그리고 미국, 유럽, 중남미 쪽으로도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구매를 해서, 물론 이제 인바디 밴드는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좀 뭐 다른 밴드, 스마트 밴드보다는 고가여서 뭐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는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라는 게 2016년도에 찍었었던 그 자리 55,0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까지 5종목 쭉 짚어봤습니다.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가 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하실지 편입 여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베스타 종목 바로 이어가 볼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관심 있게 놓고 보면 좋은 종목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LNG 사업 개발 모델의 이제 선두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많이 완화가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지난달에 미국 월버로스 상무장관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산 LNG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 양국 간의 무역 격차 해소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갈등은 곧 이제 LNG의 수요로 이제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LNG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경우에는 현재 LNG 시장이 약간 공급 과잉 쪽에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이제 중국 LNG 수입이 46%가량 증가를 했고요. 일본에 이어서 LNG 2위 수입국으로도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환경 규제로 계속해서 석탄 비중을 감소를 하는 추세이고요.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 원전 프로젝트들이 좀 지속적으로 딜레이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만으로는 전력 수요 대응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LNG 수입에 대한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LNG 수요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지난 4분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 LNG 발전의 가동률이 상승을 했고요. 이번 1분기 역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놓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3월에서 6월 사이에 노석탄 발전소의 이제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LNG 판매량이 증가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2분기까지 실적이 양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도 이제 어제 3% 넘는 이제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이 손상 차손 인식이 종료되는 점 역시 동사에 있어서는 이제 순이익 발생에 좀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4조 5천억 원이긴 하겠지만은 국내 사업 가치도 이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맨 처음 말씀드린 이 LNG 시장의 공급 과잉 역시 굉장히 좀 빠르게 해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동사가 보유한 천연가스 같은 이제 자산 가치는 앞으로 부각될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면은 이제 호주의 이제 자원 개발 리스크인데 이 부분 역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동사를 좀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를 56,0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는 56,000원, 손절가는 46,4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놓고 보면 좋은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이 복합 화력 발전소 3단계 확장 공사에 있어서 이제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5,700억 원가량의 플랜트이고요. 아직 최종 수주까지의 단계는 남아 있긴 하지만은 거의 확정에 가까운 이런 단계까지 도달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2분기에도 사우디 항만 이제 발주 규모를 확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5억 불에서 이제 15억 불까지 한 3배가량 확대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메가 프로젝트급으로 지금 되고 있고 올해 실적은 이렇게 해외 부분의 수익성이 좀 대폭적으로 이제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또 뒷받침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 관련에 따른 이제 우려감 해소로 인해서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제 지주회사를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 현재 출자 구조로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오버행의 부담도 해소가 되고요. 또 연결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제 상장 및 합병 여부는 현 시점에서는 악재가 아니라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이제 호재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 테마주로도 엮이기도 했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부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과거의 금강산 개발이라던가 개성공단 같은 이제 북한 내 공사 경험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이달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이 경협 및 수혜 관련해서도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42,6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이제 47,300원, 손절가는 39,000원까지 놓고 보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영화 투자 배급사로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동사의 로고가 이제 뭐 많이 보이기도 했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매출 구성의 60%가 이제 영화 부분이었고요. 이제 드라마 부분에서의 매출이 1%밖에 되질 않지만은 올해에는 이 드라마 부분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가까운 시기로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2편의 추가 드라마가 방영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JTBC와의 MOU를 통해서 제작비와 제작 수수료를 지원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J-컨텐트리라는 이제 종목이 미스티의 흥행으로 주가 상승에 이제 탄력을 받았고, 이제 이번 주에도 굉장히 이제 좀 주목받았던 게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런 드라마에 관련해서도 FNC 엔터가 이제 굉장히 또 상승을 상한가도 이어나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 설명드린 드라마 2편 모두 JTBC의 드라마인데, 그러면 이 뒤에 또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또 종목을 발굴하게 되면은 아마 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미스 함무라비 역시 이제 JTBC고, 또 이제 사전 제작으로 이제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서 향후에 이제 판권 판매까지 이제 통한 추가 매출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는 게 2대 주주가 이제 화책 미디어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영업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력 사업인 영화 역시도 이제 올해 9편의 영화가 개봉 예정인데, 9편이면 이제 국내 경쟁사 대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작비가 100억 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이제 영화가 4편이 예정되어 있고요. 영화 산업의 이제 성수기인 5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 배치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난해에는 좀 영업이 좀 적자로 부진했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기대감과 자체 브랜드인 이 영화관 사업이 이제 경주와 구미 또 이제 신도림점까지 런칭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음악 사업 부분으로 인수한 윈드밀 ENT 역시 이제 인수 효과가 이제 본격화할 전망인데, 동사에서 이제 제작하는 드라마나 영화 작품이 이제 증가를 하면 할수록 관련 자회사들의 이제 OST 매출 역시 이제 동반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이제 9,5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1,700원, 손절가는 8,7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대상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종합식품 사업과 이제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요. 종합식품 브랜드인 이제 청정원과 이제 종갓집 김치 이런 걸 떠올리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키워드를 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신이라는 건데요. 이 라이신은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특히 가축의 성장과 발육을 위해서 이제 사료에 첨가하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백광산업의 라이신 사업부를 양수를 했고요. 양수 이전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동사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전력비 효율화와 이제 발전된 좀 소재 기술로 인해서 이제 수율 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였고요. 아시아와 유럽의 거래처를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매출액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장 상황 역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게, 라이신의 최대 소비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인데, 중국의 이제 육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에서도 시장에서도 굉장히 사용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라이신 사업을 그룹의 이제 수건 사업으로 삼고 있고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매출 부분 역시 2년 전부터 이제 현재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한 35%가량 증가할 전망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전분당 사업에 한 7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했지만은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이 작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의 전분당 설비가 거의 풀가동이 되면서 전년 대비 생산량은 한 30%가량 증가를 하고 고정 지출 절감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 부분도 뭐 분기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이 전분당 사업에 있어서도 이 손익분기점 달성과 함께 이제 흑자 전환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2년, 대략 한 3년 동안은 뭐 실제 라이신이라던가 방금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의 이 전분당 투자 같은 성장과 회복을 위한 투자의 시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올해에는 이제 규모와 이제 기술 확보를 통한 본격적인 이제 수익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는 25,5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29,900원, 손절가는 23,000원 지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동사는 이제 최근에 검은 사망이라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게임주이기도 하고요. 이 3월 초에 이제 검은 사망 모바일을 런칭을 했고요. 이제 유저 입장에서 이제 친화적으로 확률형 아이템보다도 이제 정액제 형태의 아이템 판매를 운영을 해와서 다른 경쟁사 대비 매출 성장이 거의 뭐 폭발력은 좀 기대를 할 수가 없지만은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실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략적인 운영으로 이제 출시 이후에 거의 뭐 하루 평균 10억 원 이상가량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은 원래 PC 버전이 이제 원작이기도 한데, 이 PC 버전의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1분기 실적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작 검은 사막 PC 버전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뭐 80%였다라는 걸 참고하게 되면은 이 모바일 부분 역시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흥할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영문 버전으로 정식으로 등장하지 않았는데 비공식 버전으로 퍼지기도 하는 등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뭐 동남아를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일본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2018년 중국에서 기대되는 온라인 게임 1위까지도 선정되기도 한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 판호 발급 이후에는 실적 역시 대폭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반기에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라는 점은 이 동사에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모바일 버전 출시로 단기적인 모멘텀은 어느 정도 뭐 해소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모멘텀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 매수가는 이제 25만 3천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28만 7천원, 손절가 23만 2천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규 종목 5종목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 뒤에 이곳으로 오셔서 한 분 한 분을 선택을 하셔서 1:1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함께하고 계신 김영철 스타 그리고 이성배 스타 두 분 다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가 비어있는데 두 종목이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사이좋게 한 종목씩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는 편입을 하지 않고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스타 안 하시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이성배 스타께서 네. 두 종목을 하시겠다. 두 종목 선정하게 되면은 예. 대상이라는 종목과 앞서 말씀드린 뉴라는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시장 자체가 뭐 제약 바이오주에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은 이 엔터 미디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이제 오늘도 JTBC 드라마 관련 계속해서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면 4세대 또 이런 이제 흥행작 또 기대주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뉴라는 종목이 좀 이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들어간다면 이제 대상이 있죠. 이제 예. 과거에 이제 최근에 뭐 2년, 3년 동안에 이제 이 기술 규모와 이제 투자의 시기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약 원년이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대상까지 포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다 종가 기준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 뉴와 대상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는 변동이 생겼다는 점 저희가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의 종목들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49번님께서 코스모화학 31,000원에 비중 20% 지금 진당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 부근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같이 흘러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매수가 같은 경우가 31,000원이어서 한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하신 거로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위쪽으로는 뭐 한 31,00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어제 이제 저점 찍었었던 한 23,000원대 요 사이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뭐 차익 실현이 나오면 딱히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다시 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는 전기차 섹터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코스모 화학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주요 지지라인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게 어쨌든 그 제약바이오가 쉬어갈 때 또는 뭐 꺾이면 다음에 움직일 섹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코스모 화학 한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 대비 많이 내려온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정말로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2만 원대가 아예 깨져서 전기차 쪽 섹터가 뭐 끝난다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손절을 그 가격으로 드리겠지만, 지금 이 가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25,000원대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매수가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좀 평단을 낮춰서 뭐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 9,200원에 비중 30%.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다라고 남겨주신 문자가 보이는데, 또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손실폭이 좀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는 이제 매출액이 뭐 989억 원, 또 2017년도에는 매출액이 3,370억 원. 굉장히 2016년도에서 이제 17년도로 넘어가는 이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이 매출액이 굉장히 컸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수주가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되면서 직원들도 이제 많이 늘리고, 또 시행착오를 이제 겪는 비용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충당금도 많이 쌓아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이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쏠리다 보니 아무래도 더 주목을 못 받는 이런 모습과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방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월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받치겠다라는 이제 60월선입니다. 60월선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한 차례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사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가격대가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4,100원대 정도가 이제 되는데, 4,100원대에서 이제 반등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뭐 비중 축소 혹은 손절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손실이 꽤 지금 큰 구간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손절 라인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1118번님께서 삼성증권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시장이 뜨거운 감자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8명의 인원이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김용재 스타님? 뭐 말씀해주신 대로 뜨거운 감자고,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랑 이슈들이 계속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손해배상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커지면 당연히 삼성증권 일단은 뭐 평판도에는 스크래치가 이미 갔고, 실적 부분들도 사실 뭐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다음에 최근이 아니라 이제 뭐 연금 쪽에서도
그 폴 줬었던 부분들을 다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딱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유 비중을 조금 뭐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증권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를 하자라고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하락이 악재가 아직까지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본 펀더멘털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예상 체결 지수 이제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시 26분이 넘어서고 있네요.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2444.48포인트입니다. 6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6%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에 245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2450선 탈환하지 못하고 결국엔 흘러내려서 2444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에서 저점 부근에서 오늘 장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은 개인이 2천억 원을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더 늘었고요. 외국인은 567억 원 매도인데 매도 물량이 외국인도 많이 늘었습니다. 500억 원대까지 지금 쌓였고요. 기관이 1380억 원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거의 주요합니다. 1692억 원이나 금융투자가 팔고 투시는 42억 원 소폭 삽니다. 연기금이 오늘 886억 원 정도 매수에 나서주고 있지만 지수 상승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폭 다시 키우면서 81,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하락에서 지금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1%가 넘는 하락입니다. 다음 6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여전히 하락하지만 낙폭 줄였고요. 포스코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가지만 상승폭 많이 줄었습니다. 삼성물산 낙폭이 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4만원 무너졌고요. LG화학, 현대모비스 모두 약보합권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84.96포인트입니다. 일단 885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에 비해서는 흐름이 좋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저점 찍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884포인트, 886포인트 오늘의 고점인데 고점 부근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좀 선별적으로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오늘 매수에 들어왔던 개인은 매도로 결국에는 장 후반에 전환이 됐습니다. 3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347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의 주요 매도 주체는 금융투자입니다. 양시장 모두 금융투자가 주로 매도하고 있고요. 374억 원 매도합니다. 투시는 172억 원 사고요. 연기금도 70억 원 소폭 삽니다. 외국인은 431억 원의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거의 끌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빠집니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상승폭 더 키워가면서 74만원대까지 터치하고요. HLB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시총 5위 자리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CJENM이 1200원 정도 하락하면서 92,000원에 거래되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6.4%나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2% 하락.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코오롱 티슈진이 반등이 좀 크게 나옵니다. 8%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5만원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슈젤도 소폭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죠.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모멘텀이 쏠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오늘 신고가 친 종목들을 좀 봤는데 신고가 친 종목들의 절반 이상, 한 70% 정도가 제약바이오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뭐 끌고 간다라고 이제 조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시장은 항상 옳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으나 파티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뒤늦게 그 파티에 참가하면은 정말로 맛있는 안주랑 술을 못 먹은 상황에서 술값만 내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요. 거래소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뭐 오늘장에 조금 뭐 화학주 중심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 흐름이 좀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귀결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이 끝나면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뭐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고 계속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전기차 쪽 섹터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만약에 투자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뭐 손이 안 나간다. 시장이 그렇긴 하지만 나는 손이 안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뭐 낙폭에 대한 저점은 좀 확인을 해 줬고 매수에도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향후의 대응 방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성베스타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이제 내일 우리 시장 또 옵션 만기 영향과 뭐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분쟁, 뭐 시리아 공습설 등의 뭐 악재의 연속적인 이제 시장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역시 이제 어제 이제 뭐 시진핑 주석 발언에 의해서 약간 좀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제 1, 4분기 기업 실적 모멘텀과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장 뭐 충분한 조정으로 상승 전환하는 뭐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곧 액면 분할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뭐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밖에 기타 이제 경기 민감 주들도 그간에 좀 약세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시 주변에 악재가 서서히 거치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남북 대화 관련 호재가 또 남아 있죠. 실제 미국 증시 역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 섹터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개별 제약주들, 뭐 특히 뭐 저가 제약주들의 좀 약진이 좀 돋보이고요. 이 4차 산업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보유 종목들은 이제 홀딩 이후에 상승 시 매도 전략을 취하셔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긴 시간 함께 했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이성배 스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7% 빠졌습니다. 2,444.19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0.92%나 올라갔네요. 885.37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전 하락했습니다. 1,066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오늘장에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요즘 시장 관련돼서는 바이오 관련주를 안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좀 슬픈 날인 것 같은데요. 자, 전체로 오늘 시장 관련돼서 탑5 그 가운데서 눈에 띄었던 5개 종목들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도 올랐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이슈가 크게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 테스, 또한 이마트, 마지막으로 삼양식품도 전체로 오늘 5개 종목 관련돼서 삼성그룹의 주가가 큰 틀에서 보면 3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삼성그룹의 주가가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물산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어저께 삼성 SDI가 일정 부분 물량을 좀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3.13% 약세를 보고 있었는데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SDI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일정 시간까지 팔아라. 그 말을 정확하게 지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실은 삼성물산을 좀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했는데 지금은 삼성물산을 주목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17%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어디죠? 삼성물산입니다. 다만 어저께 삼성물산이 공시가 나왔는데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현재 바이오 SP 주식 매입의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인 건 맞는데 이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잠깐 전자공시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이 이제는 우리는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는 바이오 쪽을 주목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 여기서 당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쳐가지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때 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7% 넘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기본적으로 대주주 개념을 보고 있는데 잠깐 좀 내용을 좀 내려다 보시면요. 자, 당사는 2015년까지는 삼성바이오SP를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것도 맞죠. 대주주이기 때문에. 다만 좀 내려다보시면 바이오젠이 들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 권리가 될지 몰라서 종속기업에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어떤 주주를 많이 가진 대주주인데 종속기업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이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좀 소위 콜옵션이 붙어있단 말인데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이 예상보다 많지 않습니다. 즉 5.4%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걸어놨습니다. 뭐에 대해서 걸어놨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4%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붙어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 내, 즉 올해 내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가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분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제1대주는 더 크게 보면 삼성물산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분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대주주인 건 맞지만 올해 말까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일정 부분의 돈을 결국 바이오젠에 줘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승 그리고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과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증권입니다. 제 기억에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 삼성증권에 대한 코멘트를 세 번째 드리는데요. 자, 35,45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증권 관련돼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증권 대표가 어떻게 보면 삼성증권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즉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손실 보셨던 분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손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소위 보상해 주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다만 최근 들어서 금융감독위원장이 오늘 검찰 이슈 등 수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한 삼성증권 대표죠. 삼성증권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구성원 대표 지난 2월 달에 삼성증권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엉망이 되다 보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가 큽니다. 연기금은 삼성증권에 582 가지 방식으로 줍니다. 하나는 연기금이 기본적으로 매도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삼성증권에 삼성증권 법인영업부에 58 줍니다.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팔아주세요. 그런 어떤 수수료를 먹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소위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삼성증권이 일정 부분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삼성증권에 이제는 증권회사의 어떤 MS가 엄청 적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지 어떨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모럴 해저드가 많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스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테스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올해도 지금 1분기가 끝나지 않, 1분기가 겨우 끝났습니다만 2018년도 온기를 보면 사상 최대 이익이 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맞물려서 6.1% 그리고 29,950원입니다만 장중에 또 3만 원을 찍었던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또 디램 쪽에 있어서 예상보다 순풍이 불 것이다.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25% 증가하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마트 부분을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마트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슈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의 화면으로 보면 3%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올 한해 이마트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했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상승폭이 커져 있었고요. 다만 제가 이마트를 보시는 게 이마트를 보셔야 할 것이 아니라 이마트가 통상 통신업종에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핸드폰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인데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요 상당히 지금 경기가 어렵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의 주가가 어쨌든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동안 상승했다는 것은 경기 방어 생필품 업종 가운데서 이마트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통계청의 데이터를 잠깐 유의성 있는 데이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데이터가 취업자 수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8년도 3월 달에 11.2고요. 올해 2월 달 이후에 11.2, 그러니까 11%의 밴드가 작년부터 예상보다 안 좋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원래 경기가 좋을 때는요, 작년 같은 경우는 40, 20, 33 같은데 11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통계청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 3월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기술 효과도 있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 실업자 부분입니다. 자, 실업자가 눈물의 실업자입니다. 예상보다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통계청 데이터 이후에 실업자가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적이 없답니다. 따라서 이마트의 주가가 실적보다도 그만큼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양식품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하면 삼양라면, 짜짜로니, 그리고 불닭, 볶음면 이런 도 있는데요. 오늘 75,400원, 그러니까 1.6%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는데 오늘이 상승했습니다만 증권사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습니다.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에 관련돼서 애널리스트가 실적은 좋습니다만 넘어야 될 큰 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2018년 1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 아래 하단입니다. 올해 2월 달에 경영비리, 횡령 이런 부분 속에서 삼양식품 본사 그리고 계열사 압수수색을 했고, 또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더 눈에 띄는 것은 커버리지 중단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신 것처럼 삼양식품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애널리스트는 경영상의 리스크가 있다면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코멘트 속에서 커버리지 중단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삼양식품의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것은 결국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인데요. 자,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부정적 평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공매도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물량이 적다는 것은 설마 이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있겠어? 지금을 기회로 나는 더 주식을 사겠다, 그런 어떤 예상보다 엇갈린 모습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전체로 오늘 5개 종목 말씀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삼성물산 관련돼서 코멘트를 좀 말씀드렸고요. 전체로 5개 종목에 대한 리뷰 간단히 그리고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그 미국장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좀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부터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인텔 같은 그 미국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뭐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그 기대 부분과 아울러서 같이 반등이 좀 나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코스닥을 이제 개인들은 많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현재 그 IT 업종 중심으로 해서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는 뭐 연일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에서는 뭐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고 그 외에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 저희가 관심 갖고 공략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도 보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바이오 섹터에서는 뭐 계속 그 연일 강세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중에 하나죠. 그 한스 바이오메드라는 좀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뭐 연간으로 이제 검색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 그 뭐 인공 유방에 관한 그 보형물 하면은 뭐 같이 떠오르는 그런 좀 종목이기도 한데요. 메디톡스도 그 뭐 안면에 이제 그 얼굴을 좀 리프팅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외제 상품들을 많이 선호를 했었지만 그 부분들 이제 바꿨던 부분이 이제 국내 점유율을 좀 높였던 부분이 이제 메디톡스가 먼저 앞서서 보여준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 바이오메드도 같이 비교를 하는 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외산 제품을 이제 국내 제품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료, 한류 이런 또 얘기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비교할 만한 좀 대상이라 좀 말씀드리고요. 벨라젤이라고 하는 상품이죠. 이것이 이제 인공 유방 보형물. 원래는 이제 엘라간이랑 멘토라는 회사가 과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점차 그 마켓슈어가 점차 이제 분할되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차 MS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뭐 유방암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제 그 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뭐 3년 전보다 계속 이제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원래는 이제 벨라젤이라는 이 상품이 그 1세대, 2세대였는데 요번에 이제 3세대가 나왔습니다. 작년 8월 정도에 3세대가 나온 건데, 1세대, 2세대랑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이제 표면이 굉장히 기술력 있게 그 인체에 부담감이 좀 덜 되는 그런 표면 처리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좀 특징적인데, 이 부분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도 일봉상 보더라도 뭐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뭐 메디톡스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타겟 펄을 좀 비슷하게 보지 않고 40% 할인된 타겟 펄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주가 위치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수가 부근 36,000원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2,300원, 목표가는 4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 내일장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